여러분은 판타지 장르를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톨킨 작가의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톨킨 작가는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이기도 하지만 판타지 장르에 있어서는 아버지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판타지 세계관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이미지는 거의 대부분 톨킨 작가의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엘프나 오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겠죠. 엘프의 경우 귀가 뾰족한 아름다운 외모의 인간 같은 모습을 떠올릴 것이고, 오크라고 한다면 흉측한 외모의 괴물을 떠올리게 되죠. 이러한 보편적인 판타지 캐릭터들의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톨킨 작가의 작품과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통해서였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화로 제작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원작자로서 톨킨 작가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겠지만, 이를 통해 판타지 장르 자체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톨킨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도 시선을 돌리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지의 제왕의 전작이라고 볼 수 있는 호빗과 이 세계관의 신화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실마릴리온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유명한 작품에 해당하는 호빗과 반지의 제왕은 세계관 전체적으로 본다면 일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를 아우르는 실마릴리온을 읽는다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 마치 훈장처럼 여겨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해리포터 시리즈의 롤링 작가 역시 반지의 제왕이 없었다면 해리포터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로 판타지 장르에 있어 톨킨 작가의 영향력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톨킨 작가의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준비해봤습니다. 현재 톨킨 작가의 세계관은 레젠다리움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톨킨 작가가 전설을 뜻하는 레전드라는 단어에서 만들어낸 말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뽑히는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포함한 모든 세계관을 아우르는 말이죠. 세계관의 첫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호빗의 경우 원래 톨킨 작가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 쓴 아동용 소설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로 호빗을 읽게 된 한 출판사 직원의 추천으로 인해 1930년대 정식으로 출판될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 책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면서 출판사에서는 톨킨 작가에게 후속작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여 년이 지난 1950년대에 와서 출판된 작품이 바로 반지의 제왕 시리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톨킨 작가는 세계관의 배경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시에 정리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실마릴리온은 반지의 제왕과 같은 시기에 발간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쓰여지고 있었지만 너무나 방대한 분량과 아직 미완성이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톨킨 작가가 1973년 사망하면서 더 이상 추가적인 작품이 출간되는 것은 어려운 것처럼 보이기도 했었죠. 하지만 톨킨 작가는 아들인 크리스토퍼 톨킨을 유언장을 통해 문학 집행자로 지정해두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톨킨은 아버지가 남긴 작품들의 정리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톨킨에 의해 미출판 원고들이 정리와 편집 과정을 거치면서 1977년 실마릴리온이라는 책이 출판되었는데요. 이는 1910년대부터 잃어버린 이야기들의 책이라는 이름으로 톨킨 작가가 남긴 노트에서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톨킨 작가는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내용을 집필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톨킨 작가의 평생이 담긴 의미 있는 자료인 것이죠. 다만 실마릴리온은 1만 2천년 가량의 세월을 다루고 있고 등장인물도 500명 이상으로 이런 부분만 접한다면 부담스럽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톨킨 작가는 자신이 기존에 원했던 실마릴리온이 너무나도 방대한 분량을 가진 나머지 출판사에서 여러 번 거절당하는 과정에서 아들 크리스토퍼 톨킨과 독자들의 입맛에 맞는 실마릴리온에 관해 많은 대화를 나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바탕으로 크리스토퍼 톨킨이 아버지의 노트를 축약하고 편집하면서 출판한 것이 바로 지금의 실마릴리온인 것이죠. 이어서 크리스토퍼 톨킨은 후린의 아이들 베렌과 루시엔, 그리고 곤돌린의 몰라까지 실마릴리온처럼 아버지가 생전에 완성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차례로 출간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곤돌린의 몰락 같은 경우 2018년 출간되었음에도 2023년인 현재까지 한국어로 번역되어 정식 출간된 적이 없는 책입니다. 때문에 원서를 읽을 수 없는 팬들은 아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좋은 소식은 곤돌린의 몰락이 드디어 정식 한국어 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출판사 북21 아르테에서는
톨킨 문학선이라는 이름으로 호빗과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부터 앞서 설명드린 실마릴리온까지 꾸준히 톨킨 작가의 작품을 출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월 30일부터 곤돌린의 몰락이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곤돌린의 몰락은 제목에서부터 보이듯이 곤돌린이라는 곳의 몰락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곤돌린은 실마릴리온에 등장하는 한 국가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험난한 산맥에 둘러싸인 요정족들이 살고 있는 국가로 묘사되고 있죠. 이곳은 투르곤이라는 지혜로운 왕과 그를 포함한 12가문에 의해 통치되던 곳인데요. 기존의 시리즈와 연관된 부분을 찾아보자면 호빗 시리즈에서는 간달프 일행이 트롤을 무찌르고 그들의 동굴에서 전리품을 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소린과 간달프 그리고 빌보 베긴스는 엘프들이 만들었다는 검을 하나씩 챙기게 되는데요. 이후 일행이 리븐델에 도착했을 때 이들의 검은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소린의 검 오르크리스트는 서쪽의 하이엘프들에 의해 만들어졌고 간달프의 검 글람드링은 곤돌린의 요정왕 투르곤이 사용하던 것이었다 라는 대사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이 검들과 함께 있던 빌보 베긴스의 이름 없는 검 역시 당시에는 하찮은 취급을 받지만 훗날 스팅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면서 반지의 제왕의 주인공인 프로도의 트레이드마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물론 다른 작품들과의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있겠지만 왕이 사용했던 검이 트롤들의 손에 들어갈 정도로 국가가 몰락해버렸다는 사실과 함께 곤돌린이라는 훌륭한 왕과 좋은 지형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모두 갖춘 국가가 어떤 과정을 통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일지 궁금증을 유발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곤돌린의 침략자로는 모르고스라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는 실마릴리온과 레젠다리움 전체에 있어 최대의 악역으로 여겨지는 인물인데요.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커다란 눈동자 사우론조차도 모르고스의 참모, 즉 부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지의 제왕과 호빗 시리즈만을 접하셨던 분들에게는 실마릴리온이나 가운데 땅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층 더 격이 높은 존재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최초로 톨킨 작가가 이 이야기를 구성했던 시기에서 100년이나 시간이 지나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작품인 만큼 판타지 세계관을 좋아한다면 꼭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도 책을 다 읽어본 뒤에는 후기를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곤돌린의 몰락 출간을 기념해서 북 20일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추첨을 통해 총 7명 곤돌린의 몰락을 북 20일 측에서 보내주실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벤트 참여 방법은 댓글을 통해 해당 책에 기대되는 점을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지성 댓글은 거르고 이벤트 참여 댓글을 따로 선정하기 위해서 해당 멘트를 꼭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요 북 20일 아르테이. 추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고 세부 일정은 영상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뿐만 아니라 예약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도 설명란에 링크를 첨부해 뒀으니 여기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톨킨 작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톨킨 작가가 20대 무렵부터 평생 동안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들 크리스토퍼 톨킨을 거쳐 100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톨킨 작가의 레젠다리움은 방대한 세계관만큼 어떤 책부터 읽어야 할지 걱정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판타지라는 장르를 제대로 맛보고 싶으시다면 차근차근 한 권씩 읽어보는 재미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건의 시간순으로 읽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가장 읽기 쉽고 분량이 짧은 편인 호빗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곤돌린의 몰락은 오히려 비교적 생소한 캐릭터들과 사건이 중점이라는 점에서 시리즈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경 지식이나 스토리 같은 것은 잠깐 내려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점도 한 가지 매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베렌과 루시엔, 후린의 아이들 역시 북 20일을 통해 한국어 정식 발간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 이후를 더욱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따봉!